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치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단순한 격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수용자들은 결국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조직폭력이 아니라 아픈 마음, 즉 정신질환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30년간 교정 현장은 급격하게 변화해왔습니다. 마약류 사범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며 과밀 수용의 주원인이 되었고, 특히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수용자들은 교도관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대상은 바로 정신질환 수용자들입니다. 현재 전체 수용자의 약 10%가 방치된 정신질환자, 즉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까다로운 강제 입원 절차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교정시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적절한 치료 없이 사회로 복귀할 잠재적 위험군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난동, 기물파손, 자해, 그리고 직원 폭행과 같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입소 초기에는 난동이나 자해가 잦고 중기에는 무기력하거나 돌발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늘 교도관들의 악정고투와 물리적 제압의 반복입니다. 교도관들은 이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매일매일 악정고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료 없는 격리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환자들을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물리적 격리와 보호장비 사용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적 개입이 없는 구금은 교정이 아니라 단순한 방치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3명뿐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없어 원격 화상 진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끼니마다 수용자의 혀 밑까지 검사하며 복약 지도를 하지만 이는 전문적인 치료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변화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법무부와 서울대학교 병원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한성 교수님을 주축으로 단순 원격 진료를 넘어 전문의가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수용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 너머가 아닌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진료입니다. 이한성 교수님은 증상이 심한 수용자들을 틈틈이 직접 만나고 현장 교도관들에게는 병명별 대응법을 교육합니다. 전문 지식 없이 맨몸으로 대처하던 교도관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진료를 통해 중증 환자를 대면하고 환자 분류를 통해 중증도별 체계적인 관리를 하며 직원 교육을 통해 교도관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치료가 선행되지 않은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교정의 목적은 구금 확보와 재사회화에 있지만 정신질환 치료라는 기초가 없다면 직업훈련도 교화 교육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재범 예방의 첫 단추는 바로 치료입니다. 질병 치료를 통해 재사회화와 직업훈련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교정 당국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사회의 무관심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묻지마 범죄와 재범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정시설 담장 안에서의 치료입니다. 제2, 제3의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국가적 투자가 절실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협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 인프라 확충, 둘째,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업 확대, 그리고 셋째,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델이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치료, 그것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치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